자, 이재명은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총체적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청한 거죠. 국정 운영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증차 토픽의 트럼프 490조 선불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을 왜 숨겼을까? 이재명 왜 숨겼을까? 지금 이재명 뉴욕 갔다가 귀국하고 있죠. 완전히 빈손인데, 트럼프도 만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도 만나지 못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만나기는커녕 트럼프를 피해 다녔죠.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온 정상급 145개국 정상급을 위한 환영 만찬을 했는데, 다른 나라 원수들은, 국가 정상들은 무슨 일본 총리도 그렇고, 시리아 대통령, 각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 전부 다 거기 가서 트럼프에게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으려고.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지금 지구촌의 악당이죠. 사실 악당입니다. 그런데 그 악당을 잘 다스리고 조정을 하고 우리 국익을 찾아오는, 이게 역량이죠. 이게 지도자의 자질이죠. 그런데 거기 계속 끌려다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거짓말을 한 것이 지금 막 쌓여가지고 이재명을 덮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 두 달 전에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한 달 전에 이재명이 가서 트럼프 만나가지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했죠. 그리고 강유정 용산 대변인은 왜 합의문이 없느냐, 일본은 있는데 이유도 있는데 하니까, 우리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합의를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문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그 미국 쭉 따라갔던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전부 다 좌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수석들까지 나와가지고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든든한 신뢰를 구축한 게 최대 성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좀 뭔가 이제 낌새가 이상하게 시작한 것이, 갑자기 그때 원래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하고 투자 문제하고 전부 다 일괄 타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투자 문제, 3,500억 달러 투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무슨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3,500억 달러를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보정을 써가지고 대출 보정 이런 형식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면은 80%가 넘죠. 그러면 우리 정말 IMF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야기했던 대로, 나중에 실토했던 대로.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투자를 해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죠. 미국 상무장관 르터릭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설마 그런가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이 그걸 요구를 받은 거죠. 그렇게 요구를 받고 나서도 무슨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심지어 기자회견할 때도 설명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은, 이 자동차 관세, 일본하고 EU하고는 협정 서명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먼저 15% 자동차 관세로 추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EU가 어제부터인가 EU도 15%로 해서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를 물게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이게 이제 현실이 돼버립니다. 현실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서명을 우리는 못했느냐 하니까, 결국은 그 이유가 오늘 트럼프가 이야기한 데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 빨리 내라. 그러면서
이것은 선불, 3,500억 달러는 선불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선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3,500달러를 이제 현찰로, 투자를 받아야지, 현찰 투자를 먼저 받아야지, 그 다음에 관세를 15%로 해주기로 했다. 이게 선불이라는 게, 먼저 돈을 달라. 현금으로 돈을 달라. 그리고 수익의 90%는 미국이 갖겠다. 투자처, 어디 투자할지는 미국이 결정하겠다. 완전히 이런 요거를 그때 한 겁니다, 이미. 한 건데 지금 한 달 이상 이것을 꽁꽁 숨겨왔죠. 숨겨왔는데 지금 결국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오늘 새벽에 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데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돈으로 490조죠. 그런데 3,500억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선불이다. 선불. 업프론트 이렇게 했습니다. 업프론트. 그러니까는 이게 선불이라는 것은 이제 현금으로 다 받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걸 먼저 선행돼야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15%를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금 주지 못하면은 계속 언제까지고 이게 자동차 관세를 비롯해서 다른 관세도 마찬가지죠. 25% 적용을 받아서 일본하고 EU와 경쟁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재명이 그것도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아직 제대로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언론하고 뭐 로이터나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IMF가 왔을 거야. 아니면 내가 탄핵당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요구를 했으면은 처음부터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죠. 왜 이렇게 서명을 못하게 됐는지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자, 그 무렵에 제가 유튜브 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팍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이 대도 크로스가 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인사 실패, 뭐 강선우 파동도 있었고 이재숙 파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면 문제, 조국하고 윤미향 사면을 하는 바람에 그 역풍이 막 불었고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가 또 떨어지고 정책 실패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미국 가서 협상 제대로 못하고 뭐 3명의 실장까지 다 데려가고 장관들도 다 데려갔는데 아무런 이 결론이 없고 빈손으로 오면은 지지율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뻔합니다. 그 중요한 관세 협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첫 미국 가가지고 빈손으로 귀국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지지율이 폭락을 더 하고 그럼 이재명의 지지율은 생명줄이죠. 본인에게는. 지지율 떨어지면 바로 재판 속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속인 겁니다. 국민을 속여서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성공한 회담이었다. 트럼프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이 최대의 성과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한국 기업인들, 기술자들 미국에 파견됐던 조지아주에서 317명이 일주일 동안 인권 요린을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단 한 번 통화도 못했죠. 트럼프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은 자기가 이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무슨 한라인 구축하러 갔다 왔다고 해놓고는 그 통화도 한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됐죠. 자, 그런데 이번에 뉴욕 갔죠. 유엔 총회 참석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트럼프를 만나서 다시 의견을 좁히고 또 그것도 항의도 하고 왜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만히 있었느냐. 그 비자가 문제면 비자 문제 빨리 해결하는 케이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트럼프와 만날 계획이 없다. 만날 계획이 안 잡혔다. 그 뉴욕까지 가면서 그리고 또 유성락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 유엔 총회장에서 조언은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우연히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우가 아니고 아예 가서 몇 마디 만나서 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죠. 바로 145개국 정상이 참석한 그 한영 만찬인데, 유엔 총회 한영 만찬. 그런데 이재명은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그 뭐 145개국이나 있는데 거기에서 뭐 몇 초 만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중요한 순간에 다 만나서 핵심적인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뭔가 트럼프에게 뭔가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이면 합의가 있든지, 뭐 농축산물 그 개방과 관련해서 쌀이나 소고기 뭔가 있으니까는 우리 국민에게 감춰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를 만나면 트럼프가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가 3,500억 달러 선불을 받기로 했다. 그 이야기 한 것이 언제냐 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재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트럼프가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에 가서 똑바로 하라는 이 경고죠. 그걸 지금 이제 다 알게 됐죠. 그거를 트럼프가 그런 요구를 했구나. 그런데 그걸 왜 감추고 있었지? 그게 바로 첫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국민 생활에, 우리 기업 활동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런 그 행태를 계속 보여왔던 겁니다. 더구나 러터닉 미국 상무장관이 또 이런 보도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금액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3,5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이야기 그때도 한번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러터닉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인사에게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좀 소폭 정액해서 최종 금액을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 도대체 이것을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미국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지금 선불을 달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 미국 수출 품목이 자동차인데, 그 관세가 우리는 25%, 일본하고 EU는 15%. 그래서 경쟁력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경우에 이 높은 관세 때문에 지금 한 달에 수천억 원 손실을 입고 있다. 기업이 한 달에 수천억 원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달 전에 무슨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국민을 속였고, 한 달 전에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전긍긍하다가 뭐 어떻게 또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인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장관들이 미국에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죠. 그러니까는 국민을 속이고 마크에서 어쩐지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트럼프에게 당하지를 못한 거죠. 트럼프에게 당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가 불거지고 하니까는 결국은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이재명은 두루뭉실하게 요구를 들어줬으면 IMF가 왔을 거야. 무슨 내가 탄핵당했을 거야. 트럼프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제 이재명이 한국으로 딱 오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거야. 3,500억 달러. 선불. 그거 해줘야지 그 관세 내려줄 수 있어. 이게 그러면 지금 제안한 게 아니고, 한 달, 2달 전에 그런 것이 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국민의 의견도, 국민에게 보고도 하고, 공론화를 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게 이제 다 드러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반미 운동을 지금 전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뭐 집회도 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물론 미국, 트럼프가 규탄받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로부터. 그런데 다른 나라는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다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 협상을 하고 트럼프가 제시한 것이 3,500억 달러 선불. 이것은 트럼프의 협상 카드죠. 협상 카드를 지금 그전부터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한국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냥 꺼낸 겁니다. 우리 이런 카드야.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뭐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두 달 동안 전혀 그런 거 없이 국민 속이는 데만 집중을 하다가 한꺼번에 지금 몰아닥쳐버린 겁니다. 오늘 이 대통령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강유정이 그 브리핑을 하면서 그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를 했다고 말한 사람이 강유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유정이 이제 3,500억 달러 선불 이야기가 오늘 이슈가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00억 달러가 선불로 지불돼야 한다고 트럼프가 언급한 데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들어보십시오. 이게 타국의 정상 발언에 다른 나라의 정상 대통령이 한 발언에 굳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강간로 불고기 하듯 다른 나라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죠. 타국의 정상이 한 발언에 굳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아니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는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겨우 한다는 말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간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연하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간세 협상을 진행 중인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상이 된 게 없으니까 이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뭘 알고 브리핑을 하는 건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보다 소폭 정해갈 것을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유정은 이것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특별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게 뭘 지금 알고 브리핑을 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을 했는데 굳이 저희가 그걸 평가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는 정도의 말이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용산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 미천이 다 지금 바닥이 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썸네일에서 이재명 총체적 위기, 트럼프 조이대 무너지나 이제 그런 역풍 같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총체적 위기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 수치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치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3,500억 달러 선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오늘 새벽에 나왔죠. 6시에. 그러고 나서 우리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딱 이 여파로 하루 만에 100포인트 넘게 폭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단숨에 달러당 1,412원 위로 뛰어오르는 완전히 그 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이 용산에서는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트럼프 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그리고 시장이 말 그대로 지금 오늘 패닉 장세를 연출을 했고 한국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들이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불안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 3,5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해결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보정이나 대출 보정 이런 걸로 하고 또 그 한미 그 통화 수업을 무제한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계속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경쟁력 떨어지는 것이고 이 금융시장이 전부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재명 정권 초기에 지금 최대의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도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 달러 보유고가 4,100억 달러에 불과한데 단기간에 직접적인 3,500억 달러 투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것이 정부의 역량에 지금 달려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그런 실력도 없고, 그리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경제가 휘청이고 금융시장이 불안한 이 상황에서도 오늘 겨우 한 일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검찰청 없애는 거 그거 하고 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그거 지금 궁리하고 뭐 30일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거기다가 또 하나